너네는 우리 사람을 안 보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달아나면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감시하는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선입견이네요. 맞아, 근데 선입견이죠. 이 사람이 국적이 없는 사람인데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밖에 그냥 혼자 그치. 나갔다가 지켜주는 보호 능력인데 우리는 그러네요. 그거를 감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 북송돼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게 사실은 보호였는데 나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혼자서 막 거를. 다니다가 북송이 네. 되었구나. 처음 팔려 갔는데 저게 한 5명 갔었어요. 우리 조가. 그래서 언니들이 내가 한 3번째 팔려 갔는데 처음에 시집간 언니가 좀 배우자가 좀 그랬어요. 이게 얼굴에 홍조가 좀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딱 보면서 아 이게 할아버지 아니고 장애인 아니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디를 싣고 가가지고 갔는데 키도 크고 젊은 애더라고요. 멀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할아버지 아니면 되지 뭐. 그러고 갔는데 걔가 이게 정신적으로 좀 어린 그런 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있었어요. 근데 진짜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도망쳤어요. 야밤 도주를 했죠. 근데 도주라는 게 북한처럼 생각했어요. 북한은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처럼 생각해요. 야밤에 도주하면 이것들이 날 못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밤에 이제 그래도 이제 정 들기 전에는 철상 같이 안 재워요. 어떤 집은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집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따로 잤단 말이에요. 밤에 TV 본다고 그러고 밤낮 자는 시간에 새벽 4시에 담장 넘어서 도망을 쳤어요. 네. 도망을 쳐서 죽어라 뛰는데 거기도 또 새벽에 일찍이 일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 강내 옥수수밭에서 저를 본 거예요. 저 누구 집 며느리인데 뭐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나는 목에서 단내 나더라고 도망치는데 그 사람들은 전화한 거지. 아니 너네 집 엄마 며느리가 저기 왜 정신없이 혼자 가고 있냐고 도망치는 것 같다고 전화가 갔겠죠. 나는 죽어라 뛰었는데 그 사람들은 앞에 그 마을에 가서 차를 농구방 채워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이러다 죽겠구나. 북한에 되게 그 유연변은 많이 돌리잖아요. 잡으면 뭐 각을 떠서 네. 돼지 뭐 인대지를 만들고 그렇지. 피 뽑아서 팔아 발목 자르고. 그치.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난 죽었나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유리차 있잖아요. 그걸 깨가지고 손으로 여기다 댔어요. 그래가지고 그으려고 여기서 막 피나고 하니까 그 집 엄마가 이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근데 중국어 잘 모르잖아요. 나는 그러고 하니까 브로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내 주제를 아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고. 그래도 아무리 이게 사람이라도 당신네들 물건을 팔아먹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당신네들 그런 게 가능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저를 물렸어요. 그러고 한 달인가 있다고 또 다른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에이, 가슴 아픈 얘기인 거 아니 괜찮아요. 그 집에서 한 반년 있었어요. 한 반년 있다가 그 집 주인이 꽤 좋았었어요. 주변에 또 같은 탈북민 언니도 있었고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시내 나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있어서 언니 따라 나도 같이 나가 벌면 안 되냐. 그러니까 언니가 너네 시집에서 승인하면 같이 나가도 된다 해서 시집에서 이제 그 언니의 담보로 이제 같이 나간 거죠. 근데 나간데 한 곳에서 그 언니는 이제 두부공장에서 일했는데 그게 일자리가 없어서 그 옆에 조금 떨어진 식당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그 로반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숙식 제공하는 그런 데 있었는데 첫 월급은 일단은 첫 월급 깔고 가야 된다. 그래서 2번째 달부터 준다고 해서 뭐 오케이 했어요. 근데 첫 월급을 타고 2번째 월급을 타던 날인가 됐는데 저의 같이 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 지금 여기 한국에 같이 있는데 그 같은 동네에 저랑 같이 넘어왔던 언니, 처음에 팔려갔던 언니가 한 동네에 팔려간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만났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온 거예요. 우리 도망치자는 거예요. 어디 도망쳐? 그러니까 청도에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국선 이런 거를 잘 모를 때라 가지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국선이었던 것 같아요. 가자고. 그래서 어떻게 가는데? 그러니까 네가 가겠다고 하면 차가 온대요. 그래 그럼 가.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차가 와서 청도라는 곳에 갔는데
그게 이제 북한 사람이었어요. 청도에서 한 10년, 20년 살아가지고. 그럼 어찌 한국 보면 국적? 한국 브로커 연결을 해주는 그런 분이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같은 탈북민이었고, 갔는데, 이제 우리들을 이제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목적이 뭐냐고, 이제 뭐 신문화도 이제 뭐 왜? 속두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언니 저 이럴 거면은 저 안 갈게요. 그러고 나는 사람을 못 믿으면 엉치를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쑤뚜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를 팔아먹었던 브로커가 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집에서도 마누라 난리 없어졌으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어차피 다 거기잖아요. 선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브로커가 다시 이 집에 온 거예요. 이 언니네 집 앞에. 그래 와가지고 장사꾼이더라고. 둘이서 반땡한 거예요. 사람 하나 넣고? 사람 둘 놓고 반땡한 거예요. 너네 하나 갖고 내가 하나 갖고 이렇게 해서 스마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거기 남고 제가 원래 브로커한테 다시 빠꾸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곳에 팔려간 거예요.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도망쳐 나왔죠. 아주 심심산골에 갖다 넣더라고요. 이제는 도망치지 못할 그런 데다가 중국에 웬만하면 농촌길에도 아스팔트가 다 있잖아요. 골목 들어가는. 그래요? 그 마을 들어가는 아스팔트도 없어요. 북한에도 그런 길이 없거든요. 완전 자갈길이에요. 거기는 그럼 북한 여자들이 와서 사는 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혼자 있는데? 거기 저 북한 여자가 혼자 있어요. 그 마을에는. 그리고 젊은 사람이랑 전혀 없었어. 다 애들이랑 늙은 그러니까. 부모님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제가 지형 파악을 하는데 2달 걸렸어요. 왜냐면 시장을 데려가야 지형 파악을 할 거잖아요. 네. 시장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니까 얘기를 주입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브로커가 자기도 미안하니까 저를 그 집에 다시 팔아먹으면서 저한테 중국 돈 3,000원을 줬어요. 3,000원을? 얼마나 미안하면 3,000원씩 가족한테 보내라고 3,000원을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 3,000원이 저한테 있었어요. 저 가족한테 보내겠다고 그 집 식구들한테 안 주고 꼬깃꼬깃 막 여기다 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 어떻게 하나 내 도망쳐서 이 돈 가지고 자수해서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지형 파악을 하는데 너무 심심거리다 보니까 시골에서 장 보러 가는데도 산 넘어가요. 이렇게 산을. 와. 어떤 데 가져다 놓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도 아니고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2달 만에 지형 파악을 해갖고 밤에 야밤 도주를 했어요. 그나마 산이다 보니까 반대 방향을 해갖고 밤새 뛰어서 성공을 했어요. 탈북. 그 도망치는데. 근데 대도로에 나와서 나는 큰 대도로를 밤에 큰 차들이 잘 다니잖아요. 대도로에 나오면 용감하게 차를 세울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이 마을만 뻗어서 대도로만 들어서서 대형 차가 오면 무조건 세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못 세우겠더라고. 그 사람들도 고발하나요? 그치. 어떻게 도망쳤는데.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불빛이든 차 불빛이든 오면은 무조건 도로 옆에 내리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때 무슨 용기로 도망쳤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무작정 정말 거리가 어느 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긴 길을 꽤나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계속 걸어 다니잖아요. 북한에서는 4km의 심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5km의 심리로 봤을 때 밤새 50리 길은 걸었어요. 그래서 시내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시내 나오면 어차피 뭐 못 찾잖아요. 시내 와가지고 이제 탄개 풀려요. 다리 매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택시를 잡아 탔어요. 일단은. 그래서 연락할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근데 또 정작 경찰서를 가려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 혹시 자수해서 북한 간 건 아니죠? 자수해서 가려고 사실은 도망을 쳤는데 그래서. 일단 도망치는데 성공을 하니까 그래도 길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있어서 다시 그 청도 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그 여자가 이 브로커한테 보내면서 네가 거기 가서 6개월만 살아라. 그러고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럼 내가 비행기 띄워서라도 너 데려갈게. 진짜 미안한데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저 사람한테 뺏기는 거니까 이번에만은 내가 진짜 너 책임질 거니까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그게 희망으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 어허! 그래서 언니 저 선녀예요. 저 이거 도망치는 거 성공했는데 저 택시 타고 청도까지 왔어요. 오케이. 얘기를 했거든요. 청도가 아니고 후루도였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또 있어요. 그 심양에서 택시 타고 가면은 후루도라는 데 뭐 있더라고요. 그래 그 고장에 갔는데 가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백화점 근처 사람 제일 많은 데 가가지고 택시기사 전화 빌려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머머 이게 여기 왔다고 뭐 그러더니 전화를 끊더니 연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당황한 거지. 2달 만에 도망을 쳤고 네. 뭐 어차피
돈이 있었어 어쩌든 간에 요까지 다시 왔고 하니까 생각을 못 했겠지. 그래가지고 아 너네 이게 진심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때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어떻게 해요. 호텔을 겨우 잡았어요.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틀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호텔 들어가 사정했어요. 이게 신분증이 없으면 안 받아주잖아요. 호텔에. 중국은 그렇다. 네 군데 들어갔어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싶어가지고 근사한 좀 민박집, 저 구석진 그런 곳에 데 가야지, 들어갔단 여의주 말이에요. 같은데. 네, 가서 사정을 했어요. 자신도 탈북이 해서 왔고 팔려갔다가 이렇게 도망쳐 나온 상황이고 이틀 밤만 재워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도 장담을 못 하는데 일단은 뭐 경찰이 올지 안 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장담을 못 하겠으니까 재워주는 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운에 맡겨보자고 그 주인이 너무 고맙게 받아줘가지고 들어가 누웠는데 움직이질 못하겠어.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다리가 부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그런 거죠. 살고자 하는 그 네. 정신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은 일어나서 발을 땅에 못 디디겠더라고. 너무 다리가 부어서. 그래서 이틀을 쉬고 쩔뚝거리면서 아유 모르겠다 뭐 잡히든 어쩌든 일단 잡히면 비상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북한 나가면 다 떼우니까 잡혀나갔을 때 내가 최소한의 떼우지 않을 수 있는 물건들을 샀어요. 옷이며 뭐 이런 거를 작은 캐리어 하나 사가지고 다 샀어요. 그러고 400원이가 남기고 그러고 이제 근처를 빙빙 돌다가 식당에서 알바를 얻는다고 써붙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정을 했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분이 이제 받아준 거예요. 첫 달 알바비를 딱 받았는데 그 집이 좀 컸어요. 식당이 빙빙 돌리는 그 밥상 회전밥상 네, 있는 회전밥상인데 그런 막 식당. 이렇게 그 막 예약하고 막 이런 데란 말이에요. 2층짜리 막 그러고 근데 거기서 마장을 한 거예요. 불법으로. 저녁마다 나는 불법인지 모르고 중국 사람이 마장 노는 거는 유행인가 보다 하고 있었으니까 저녁에 불법 마장 하는데 제가 거기서 주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녁에는 차 심부름을 했어요. 예. 차를 물 끓여다 주고 차통 바꿔주고 알겠다. 담배 사다 주면 그 용돈 주잖아요. 네. 그 재미로 차 심부름 한 거죠 저는. 근데 어느 날 들이닥친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차통 들고 있다가 그냥 잡힌 거고 나는 직원이라고 했는데 증인으로 데려간 거죠 저를. 증인으로 여기서 며칠을 했고 몇 명이 했고 이거를 알아보려고 증인으로 갔는데 저는 이제 신분이 없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도 서툴잖아요. 저는 여기 직원입니다 하는 말부터 서투니까 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시오시 배셔셔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말은 알아들었어. 아 물 같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잡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갖고 솔직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변명도 안 하고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쳐가지고 몇 달 일하다가 그렇게 잡혔어요? 2달 일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짧게 일했네. 너 북한에서 왔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잡히지 말고 좀 잘 숨어서 살지 이러는 공안에.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잡히면 속상한데 일단 여기 들어오면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심양에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심양 구루정에 한 달이 있었는데 진짜 현실이었어요. 체험하고 가보니까 싶었던 어땠어요? 구루장을 체험했어요. 진짜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도. 거기 한 달 있었는데 그랬어요. 저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 저 안내 보내주면 안 되냐고.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깨끗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와서 뭐 이거 커튼 씻고 이런 거를 잘 시켜요. 움직이라고. 최소한 중국 사람들보다는 북한 사람들이 훨씬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궁금하잖아요.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화기를 빌렸어요.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6개월 있었잖아요. 감사했죠, 사실은.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저 지금 잡혔는데 다음에 운 좋아서 다시 오면은 다시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공안이 그러다고요. 너네 이 시집에서 너를 중국 돈 3만 원을 내면은 그럼 무슨 위반 뭐 벌금 그런 거를 벌금 내고 네가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근데 달아났잖아요. 네. 또 달아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참 한국행이 유행일 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갖다 놨자니까 또 한국 갈지 어디를 도망칠지 모르는데 갖고 와야 그 3만 원 날린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비록치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그 집 그거는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부탁도 안 했고 그래서 일단은 북송이 그때 됐던 거예요.